는 아리스타 스위치를 사용을 해서 전체 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오픈플로우 기능도 동작을 하면서 레가시 네트워크의 L3 스위치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는 총 5개의 오픈플로우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레가시 네트워크에는 총 2개의 L3 스위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서는 레가시 L2 스위치가 지금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레가시 L2 스위치를 통해서 컨트롤러와 오픈플로우 스위치가 연결이 되어 있는 환경은 시큐어 채널 네트워크입니다. 이 시큐어 채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오픈플로우 스위치들이 자신이 어느 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컨트롤러에 의해서 플로우를 제어를 받도록 시큐어 채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그런 정보들을 교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큐어 채널 네트워크는 172에 16의 1점대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나중에 컨트롤러에서 보시면 각각의 오픈플로우 스위치들이 172, 16의 1점 네트워크로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 라인이 바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실제적으로 전달이 되는 포트들입니다.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는 2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각각의 가상 네트워크를 VLAN을 통해서 식별을 하기 위해서 이 오픈플로우 스위치들 간에는 트렁크 구성을 나중에 하신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의 각 가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는 바로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 제가 컨피그레이션을 해서 이 하이브리드 스위치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에서 나중에 보시면 VLAN 컨버팅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레거시 네트워크와 연동이 되는 부분을 뒤에서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레거시 네트워크의 구성을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스위치는 레거시 L3 스위치랑 같은 기능을 또 동작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레가시 L3 스위치와 같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라우티드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레가시 스위치 아래쪽에 레가시 네트워크 하나를 구성을 하고 이것을 OSPF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2개의 가상 네트워크 간의 연동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보시는 내용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의 구성 설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레거시 네트워크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각각의 오픈플로우 스위치들을 하나하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레거시 네트워크의 구성을 할 때 라우팅을 예를 들어 구성을 한다고 하면 라우팅 구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라우팅을 돌리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픈플로우 네트워크도 인터페이스 구성을 먼저 합니다. 인터페이스 구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픈플로우를 이네이블 하는 거죠. 이때 인터페이스는 2개의 역할을 하는 포트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플로우 테이블을 내가 만들고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기 위한 시큐어 채널 포트와 또 하나는 실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 오가는 그런 데이터를 포워딩하기 위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포트를 따로 구분을 해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는 지금 2개의 가상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모드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2개의 네트워크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시큐어 채널 형성에 사용을 할 172.16.1점대의 IP도 세팅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픈플로우 통신을 하기 위한 시큐어 채널 포트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포트를 설정한 이후에 각각의 스위치에서 오픈플로우 스위치에서 오픈플로우 기능을 이네이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픈플로우는 지금 보시면 2개의 오픈플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세팅을 했는데 이것은 오픈플로우에서의 용어로는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2개의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2개의 VSI ID, 2개의 VSID를 만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인스턴스는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가상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VLAN 101번에 대한 그러한 플로우도 제어를 해야 하고 또 VLAN 102에 대한 플로우도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각각의 플로우 테이블을 가지고 각각 제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2개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구성을 했고 그것들을 이 오픈플로우 아이디를 통해서 서로 구분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내부적인 설정은 두 개가 거의 비슷한데 컨트롤러의 이름과 그 다음에 컨트롤러의 IP를 지정을 하셔서 시큐어 채널을 형성을 할 때 TCP 세션으로 형성했는데 그때 형성을 한 상대방의 컨트롤러 IP를 바르게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설정들은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오픈플로우 VLAN 100이 이 설정인데요. 이 설정은 무슨 말이냐면요. 컨트롤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스위치에 두 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각각 매핑을 하고 나는 101번 트래픽이 오면 이것을 가지고 이쪽의 인스턴스를 가지고서 플로우를 제어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고 102번 트래픽에 대해서는 두 번째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플로우를 제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픈플로우 기능을 이네이블 해주시면 됩니다. 비슷한 설정을 다른 오픈플로우 스위치에서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앞에 거와 좀 다른 점은 이 첫 번째 가상 네트워크 VLAN 100일에 속해 있는 그 단말이 연결된 포트에는 이렇게 액세스 VLAN 100일을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인스턴스를 통해서 바로 이 포트로 들어오는 또는 나가는 트래픽들이 제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위치에서의 오픈플로우 설정은 동일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두 개의 인스턴스를 구성을 하고 각각의 인스턴스별로 VLAN을 서로 따로 매핑을 해서 VLAN 101은 인스턴스 1번으로, VLAN 102는 두 번째 인스턴스로 각각의 컨트롤러가 제어를 하게 될 겁니다. 3번 스위치는 바로 하이브리드 스위치와 연결이 된 포트가 존재를 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스위치도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입장에서 보면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포트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설정이 보시면 동일하시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스위치와 연결된 포트 그리고 오픈플로우 스위치들 간에 연결된 포트는 동일하게 트렁크 모드로 구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앞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의 네 번째 오픈플로우 스위치입니다. 네 번째 오픈플로우 스위치도 시큐어 채널 포트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채널 포트를 가지고 여기에는 VLAN 102번에 해당하는 단말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포트를 VLAN 102번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네 번째 스위치의 25번 포트로 오가는 트래픽은 두 번째 인스턴스의 플로우 테이블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것이죠. 제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픈플로우에 대한 그러한 설정들은 앞에서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사실 오픈플로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때 그 내부적인 구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제에서는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리스타 스위치, 즉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의 설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는 앞에서와 동일한 설정을 일단은 가지기는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큐어 채널 포트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두 개의 포트를 사용을 해서 시큐어 채널 포트로는 컨트롤러와 플로우 제어 정보를 주고받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포트를 통해서는 실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트래픽들이 오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해당되는 VLAN 11번, 101번, 102번을 제외하고 두 개의 VLAN이 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111번과 112번은 여기에서의 개념은 트랜짓 VLAN이라고 아리스타 스위치에서는 트랜짓 VLAN이라고 이름을 하는데요. 이 트랜짓 VLAN의 역할이 바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와 레거시 네트워크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트랜짓 VLAN의 역할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 트랜짓 VLAN의 IP에는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 대한 게이트웨이 IP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 위치한 각각의 단말들은 바로 이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자신의 네트워크에 대한 게이트웨이로 바라볼 것이고요. 그것은 당연히 컨트롤러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짓 VLAN은 일단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에서도 알고 있는 어디에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 네트워크이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가 되는 그러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트랜짓 VLAN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를 가지고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트래픽이 연동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리스타 스위치에서의 오픈 플로우 기능을 이해보려 했는데요. 앞에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의 IP를 지정을 해서 시큐어 채널의 형성화 대상을 알려주고, 그리고 오픈 플로우에 의해서,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가 될 VLAN을 지정을 해주십니다. 이때는 바인드 모드를 VLAN이라고 설정을 해서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를 VLAN 기반으로 바인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다음에 두 개의 VLAN을 매핑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 말 뜻은 101번과 102번 트래픽은 컨트롤러가 제어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라우팅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라우팅이라는 거는 트래픽을 헤더를 한번 떼고 다시 붙이는 작업을 사실은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그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앞에 보이는 이 VLAN이 오픈 플로우 VLAN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VLAN이 트랜짓 VLAN입니다. 그래서 오픈 플로우 VLAN과 트랜짓 VLAN을 1대1로 매핑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라우팅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라우팅은 물론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 트래픽이 레가시 네트워크 트래픽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1번 트래픽이 들어오면 나는 얘를 111번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 111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랜짓 VLAN이 되는 거고요. 이 트랜짓 VLAN은 컨트롤러가 제어도 하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것을 가지고 레가시 쪽에 라우팅을 돌리기도 할 겁니다. 그것은 뒤에서 더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101번 가상 네트워크에서 온 트래픽은 111번으로 변환이 될 것이고, 그리고 102번 가상 네트워크에서 온 트래픽은 112번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들이 변환이 되면 이것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이더넷 2라고 지정이 된 리서큘레이션 인터페이스로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는 프로세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서 제가 시나리오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아리스타라고 하는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그 핵심 기술이 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픈 플로우를 인앱을 하시면 되고요. L2 스위치는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에서 시큐어 채널 형성을 위해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시큐어 채널은 레가시 구성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은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플로우 엔트리를 만들고 그것에 대한 제어를 하기 위한 정보가 주고받는 그런 채널이기 때문에 이것은 레가시와 동일하게 VLAN 11번을 통해서 또 172.16.1.대역을 통해서 그들 간의 오픈 플로우 메시지를 교환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레가시 네트워크는 일단 제외를 하고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러가 5개의 오픈 플로우 스위치 간에 레가시 L2 스위치를 통해서 시큐어 채널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때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각의 오픈 플로우 스위치들을 컨트롤러가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어 정보를 내려주고 또 주고받을 거고요. 그리고 초록색 라인은 우리가 2개의 가상 네트워크의 실제 오픈 플로우 데이터들이 오가는 그러한 포트들이 될 건데, 이들은 2개의 VLAN을 가지고서 서로 구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트렁크 모드로 구현을 해서 저희가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를 구현을 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했을 때는 각각의 가상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는 바로 하이브리드 스위치에 게이트웨이 IP를 줬는데, 이게 잠깐 보셨겠지만 트랜짓 VLAN 인터페이스에 IP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짓 VLAN 인터페이스에 각각의 오픈 플로우의 가상 네트워크 IP가 들어간다라고 구성을 전체를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설정이 됐다 하면 컨트롤러에서는 총 9개의 인스턴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NEC 스위치, 오픈 플로우 스위치들이 2개의 인스턴스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총 NEC 스위치에 대해서는 8개 인스턴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아리스타는 인스턴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지금은 2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NEC 스위치는 인스턴스별로 각각을 제어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리스타 스위치는 지금 하나의 인스턴스를 통해서 2개의 VLAN 정보를 제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정보를 컨트롤러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타 스위치에서 오픈 플로우 설정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은 이 커넥티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컨피규어 부분은
내가 컨트롤러를 172.16.1.10으로 세팅을 했다는 거고, 만약에 그들 간의 TCP 세션이 형성이 되고 헬로를 주고받고 상대방을 디스커버하고 버전 체크에 문제가 없다면 보시는 것처럼 커넥티드에 이렇게 컨트롤러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에 의해서 바로 VLAN 101번과 102번이 제어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오픈플로우 스위치에서도 오픈플로우 기능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컨트롤러와 문제없이 시큐어 채널이 형성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커넥티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정한 그 컨트롤러와 연결이 되었다라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제어하는 VLAN은 첫 번째 인스턴스는 101번 트래픽들을 제어를 하게 될 것이고, 두 번째 인스턴스는 102번 VLAN을 제어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스위치, 세 번째 스위치, 네 번째 스위치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레가시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레가시 네트워크 많이들 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라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아리스타 스위치는 하이브리드 스위치이기 때문에 레가시 L3 기능도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레가시 스위치와 연결이 되는 포트를 라우티드 포트로 구성을 하고 그들의 IP를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라우팅을 올려주고 OSPF를 구성을 해서 다이나믹 라우팅 프로토콜 구현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트랜짓 VLAN은 광고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레가시 네트워크이니까 당연히 광고가 되는데, 아리스타 스위치, 즉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잖아요. 190, 168점대는 오픈플로우 네트워크고 컨트롤러에 의해서 제어를 받는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반드시 레가시 네트워크 쪽에서도 같이 OSPF를 구성을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오픈플로우 컨트롤러도 해당되는 트랜짓 VLAN을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가시 네트워크에서도 그 트랜짓 VLAN의 IP 대역이 라우팅으로 도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랜짓 VLAN을 통해서 오픈플로우 네트워크와 레가시 네트워크가 서로 연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가시 스위치의 설정은 간단하게 보시면 레가시 네트워크의 하나의 IP 10.1.1.11과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VLAN과 게이트웨이 IP를 세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스위치와 연결된 포트, 이 포트를 세팅을 하고 레가시 네트워크를 광고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네트워크는 저희가 트랜짓 VLAN이라고 지금은 아리스타 스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트랜짓 VLAN은 반드시 레가시 네트워크에 광고가 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스위치는 이 두 개 네트워크를 라우팅 테이블에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넥스트홉을 아리스타 스위치로 잡고 있겠죠. 그리고 이 두 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당연히 컨트롤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도 이 내부적으로 동작하는 트랜짓 VLAN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 간의 연동은 바로 이 트랜짓 VLAN 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가시 스위치에서의 링크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가시 네트워크에서 라우팅 테이블이죠. 보시면은 10점대 네트워크는 자신한테 직접 연결된 레가시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고, 밑에 보시는 OSPF로 광고받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라우팅이 수행이 되겠죠. 아리스타 스위치에서의 라우팅 테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레가시 네트워크와 연결이 된 네트워크와 그 다음에 트랜짓 VLAN이 속해 있는 그 네트워크도 라우팅 테이블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 스위치의 라우팅 테이블로 제가 이 부분을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의 인터페이스 정보고요. 이게 라우팅 테이블 정보죠.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보시면 레가시 네트워크도 보이고, 그리고 오픈플로우 네트워크는 커넥티드 네트워크로 보이면서 그것에 대한 아웃고잉 인터페이스는 트랜짓 VLAN, SVI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잠깐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놓고 아리스타 스위치에서 레가시랑 통신이 문제 없는지를 잠깐 확인을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럼 지금부터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를 통해서 어떻게 플로우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그들 간의 플로우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V랜 중에 101번 V랜에 속해 있는 191, 168의 1.11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와 그리고 10.1.1.11의 레거시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에서는 플로우 테이블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트래픽이 전달이 될 것이고요. 아리스타에서 그것들이 컨버팅 될 것이고 레거시 네트워크에서는 L2, L3 테이블을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이 부분을 플로우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먼저 단말이 연결되어 있는 그 포트를 가진 스위치는 두 번째 스위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오픈 플로우 스위치에서의 플로우 테이블입니다. 이것은 시큐어 채널을 통해서 컨트롤러부터 받은 결과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25번 포트로 들어온 트래픽이고요. 소스맥과 데스티네이션 맥이 조금 복잡한데 소스맥은 당연히 단말의 맥이 될 것이고요. 데스티네이션 맥은 나중에 라우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스위치의 그 트랜짓 V랜 인터페이스의 맥 어드레스가 데스티네이션 맥 어드레스로 세팅이 돼서 플로우를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것을 51번 포트로 전달을 하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51번 포트는 세 번째 스위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스위치로 이렇게 플로우가 흐른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51번 포트와 연결된 스위치는 세 번째 스위치이기 때문에 세 번째 스위치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동일하게 소스맥과 데스티네이션 맥이 보이시고 얘가 소스,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스위치가 데스티네이션 맥으로 트래픽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51번 포트에서 들어와서 33번 포트로 포워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또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아리스타 스위치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스위치에서는 33번 포트로 들어와서 오픈 플로우 라우터가 아웃풋 인터페이스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타 스위치를 하이브리드 스위치를 가지고 연동을 하시면 컨트롤러에서 각각의 오픈 플로우 포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트 중에 그 하이브리드 스위치에 오픈 플로우 라우터 포트가 보이실 거예요. 이 오픈 플로우 라우터 포트를 아웃풋 인터페이스로 나온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레가시 네트워크로 컨버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리스타 스위치는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와 레가시 네트워크에 같이 포함이 되면서 그 경계가 바로 오픈 플로우 라우터 인터페이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오픈 플로우 라우터 인터페이스는 아까 명령어 중에 IP 라우팅 V랜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었죠. 그래서 V랜 101번이 들어오면 111번으로 변환을 해주는 그런 그 명령어를 수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오픈 플로우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101번 트래픽이 들어오면 101번 V랜은 111번으로 변환하라 라고 나오는 거죠. 라우팅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111번으로 태깅이 변하게 되는 거, 내부적으로 태깅이 변하게 되는 거고요. 그 변환된 트래픽을 그 리서큘레이션 인터페이스라는 거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트래픽을 보냅니다. 그러면 리서큘레이션 인터페이스는 자기가 받은 트래픽을 다시 스위치로 돌려보내줘요. 내부적인 라우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V랜의 변환을 바꾸고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 V랜에서 레가시 네트워크 V랜으로 V랜을 바꾼 다음에 스위치한 다음에 그 트래픽을 이 리서큘레이션 포트로 보내고 그 포트는 다시 그것을 스위치로 돌려줌으로써 그 과정에서 오픈 플로우 네트워크와 레가시 네트워크가 이렇게 연동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레가시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V랜 111번을 통해서 트래픽을 받았기 때문에 V랜 111번에는 우리가 OSPF를 구현을 해놨고 그것은 레가시 네트워크에 이미 광고가 되어 있고 라우팅이 가능한 경로이기 때문에 레가시 네트워크에 그것이 라우팅이 돼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레가시 네트워크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은 제가 그 자료로 넣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 아리스타 스위치의 라우팅 테이블을 따라서 목적지 쪽으로 라우팅이 될 것이고 돌아온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OSPF로 광고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거꾸로 라우팅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트랜짓 V랜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요.
자, 보시면 요거는 플로우 테이블이고요. 자, 레가시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 이 111번 트래픽으로 들어오게 될 거죠. 111번 트래픽은 트랜짓 VLAN이기 때문에 얘는 다시 101번으로 변환이 됩니다. 트랜짓 VLAN으로 트래픽이 들어오면 111번은 다시 101로 변환이 되는 거죠. 101번으로 들어오면 111번으로 변환이 되고 111번으로 들어오면 101번으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1번으로 변환이 되면서 그것은 다시 리서큘레이션 인터페이스로 보내지고요. 그 인터페이스는 다시 트래픽을 돌려보내고요. 돌려보내는데 VLAN이 100이니까 그것은 오픈 플로우에 의해서 제어되는 네트워크이죠. 따라서 인그레스 인터페이스가 오픈 플로우 라우터로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VLAN은 101번으로 인식이 되고 그것을 아웃풋 인터페이스로 33번 쪽, 저 오픈플로우 네트워크 스위치가 연결된 쪽으로 이렇게 아웃풋 인터페이스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리턴 트래픽은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는 앞에서 보신 것과 동일합니다. 세 번째 스위치에서 33번 포트로 트래픽이 들어오는데 보시면 소스